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 현상이 국내 증시에서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증시인데요. 다만 1시간 전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그래도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 점 긍정적으로 볼만하고요. 종목들도 조금씩 힘을 내주면서 상승 종목의 개수가 아까보다 조금은 많아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은 정책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동안 또 쉬어갔었던 여행주,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오늘 다시 한번 실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장부터 오후장의 이슈들 저희가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월요일장도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의심되는 연락 받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만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 TV로 연락을 받으셨다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만 당사의 브랜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또 들여다봐야 되겠죠. 지금 시각에서 검색어 상위 종목과 또 서울경제 특징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현재 이 시각 양대 시장은 모두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글로벌 증시는 중앙은행들의 완화적인 태도와 또 양호한 경제 지표에 힘입어서 상승세 보여졌었죠. 전거래일엔 미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 국내 증시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화학주나 철강주 같은 경기 민감주들 사이에서의 낙폭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지수 상황 확인해 보면요. 코스피 지수 장 초반부터 하락세 보여졌었죠. 장중한데 1% 넘게 빠지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선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올라와 주긴 했습니다. 현재 0.65% 밀려난 2,94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역시나 현재 0.53%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990포인트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현재 99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관 매도폭 줄여나가지고 있습니다. 3,651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1,49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재 4,850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6거래일 연속 매수일을 보여줬던 외국인이 오늘은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26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15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네요. 현재 개인 736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한 업종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주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요, 여행주, 항공주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소식에 미 증시에서도 항공주들이 일제히 강세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항공주들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10월 항공수송 실적과 또 국제선의 수요 회복세, 연휴를 맞아서 국내선 수요도 개선세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현재 3%대 강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진에어도 9.74% 오른 2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제주항공도 4.5% 오른 22,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 사이에서 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오늘 5일 머크의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에 이어서 화이자 치료제가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입원과 사망의 확률이 89%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효과를 입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오늘 바이오주들 사이에서 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주인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7% 넘는 급등세 보여지는가 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나 셀트리온 계열사들은 오늘 깊은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13% 밀려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도 9%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BNC 16.6% 밀려난 2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내부 정보 요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려감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카카오게임즈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소폭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보호 예수물량 해제 소식이 오늘 급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게임빌은 NFT 사업 기대감에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개발 소식이 오늘 셀트리온 포함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재고 물량 등 기업 내부 정보를 한 번 더 요청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압박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자료를 제출하고는 있지만 핵심 내용을 제외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요구한 수준의 정보가 유출이 된다라고 하면 경쟁 환경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오늘 7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7만 100원 나타내고 있고요. 0.14%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보호 예수물량 해제 소식에 오늘 급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장 당시 기관 투자자에게 총 3,600만 주가 배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그중에 506만 주에 대한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3.5% 밀려나 5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신원종합개발이 있습니다. 신원종합개발이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오늘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내년 대선 관련한 대선 후보들의 윤곽이 잡히고 있죠. 그중에서 신원종합개발은 이재명 관련주로 현재 엮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 공약에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1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 쉬었었던 게임주들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의약품 업종의 하락세, 코로나19 치료제와 더불어서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정책 관련주들의 강세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객장 상황 연결해서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현재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일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기아, 현대차, 한국전력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라다이스, 위메이드, 대주전자재료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대한항공, 두산중공업, 롯데케미칼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뚜렷한 오늘 주도 섹터가 없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양시장 모두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인데 또 시작부터 지지부진한 마음이 들어서 많은 분들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한마디로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증시는 하락하는 이런 미증시와의 좀 디커플링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증시가 좀 차별화되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좀 유동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테이퍼링을 발표하긴 했지만 내년까지 기준금리 동결이 좀 유력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추가적인 또 금리 인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차이가 좀 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좀 종목별 좀 차별화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또 공통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증시에서도 이번에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 소식과 함께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또한 이러한 관련주들은 좀 급등한 반면에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백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요. 오늘 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러한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급락하고 있는 점이 이러한 부분에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항공, 여행, 의류를 비롯한 이러한 리오프닝 수혜주들의 주가가 좀 강세 그림을 보이면서 역시나 지수보다는 역시나 이러한 계속해서 개별 종목 양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섬유의복이더라고요. 의류주들의 강세도 볼 수 있는 오늘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장 마감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지금의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일 상승할 종목 찾는 시간입니다. 내일의 붐, 민경철 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내일의 붐에서 소개해주신 종목들도 정말 상승률이 좋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포트폴리오와 함께 오늘의 종목 어떤 것까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매일 한 종목씩 포트에 편입시킵니다. 종목은 최대 5개까지 포트에 편입할 수 있고요. 제시된 손절과 이탈 시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노란톡방에서 공개하니까 노란톡방 계속 들어와 주시고요. 다음은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포트에서 제외는 시켰지만 그래도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에 첫 방송 시작을 했는데 정원 엔시스가 추가적으로 상승률 기록을 하면서 31.7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30% 넘는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SP 6.22% 수익 내면서 포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고려시멘트도 21.47%나 큰 상승률 가져오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아진산업 역시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11.20%의 상승률 기록하고 아진산업 포트 제외됐고요. 여기 보셨다시피 지금 거의 10% 이상의 수익률도 20%, 30%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효성 ITX도 지금 열심히 도전 중이고요. 램테크놀로지는 0.75%, 삼육물산은 0.65%, KCTC는 1.09%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붐 종목 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나오신 힌트 2,600억대 코스피 상품 종합 도매 업체고요. 이재명 관련주다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좀 유추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세요. 오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과 노란톡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의 힌트까지 여러분들 만나보셨습니다. 계속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누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어떤 종목일지 같이 유추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종목 리뷰들도 조금 해볼까요? 네, 일단은 우리 고려시멘트 포트 제외했지만 네. 오늘도 장중에 고가를 돌파했다.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드림, 차트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멘트 우리가 이미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정정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가 아니라 우리 정원 엔시스. 자, 정원 엔시스 종목이 자, 오늘도 장중에 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죠. 그래서 우리 정원 엔시스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관련주?
공정 경제 관련주로서 우리 대형 SI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파이를 우리 중소형 SI 업체들도 그 파이의 일부를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제가 우리 10월 25일 월요일에 내일의 붐 코너에서 대시세 폭발입니다. 대시세 폭발 직전 초입에 우리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공략하셔야 됩니다. 이야기 드리고, 자, 포트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오늘까지 매수가 대비 42%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실수 놓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으셨다면 큰 수익과 행복을 2주 만에 노려볼 수가 있었죠. 네. 하지만 놓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종목을 잘 오늘 챙겨 종목을 가봐야겠죠?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원 NC 스포츠에서 제외는 됐지만 추가적으로 고점 돌파하면서 상승률 추가적으로 나타났던 종목 여러분들 앞으로도 내일의 붐 종목들 놓치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폭발 직전의 종목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도 정말 궁금합니다. 힌트를 살펴봤는데 이 종목 가지고 나오신 이유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격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종목인데 이게 그 방송 준비하고 이 방송 시작까지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게 16%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거 추천을 드려야 되는데 주가가 그 짧은 사이에 16%빵 튀어버려서 제가 포트에 편입을 못 시켰던 종목이에요. 네. 하지만 우리에게 16%라는 뜨거운 상승 파동을 지난주 화요일에 당일 그 불과 짧은 시간 동안 안겨줬었던 종목이고요. 자, 그 시세를 지금 반납한 바닥권 영역에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본 종목을 준비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들고 오려고 했는데 방송 직전에 이게 올라서 포트 편입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조정받은 바닥권의 기술적 반등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을 다시 제가 끄집어서 우리 복습, 다시 재도전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 또 남겨드리고요. 자, 두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화요일 방송 보신 분들은 조금 기억 떠올려 보시면은 또 생각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코스피 상품 종합 도매업체로 시가총액 2,600억 정도가 됐는데 대주주가 지분 거의 90% 정도를 잠그고 있습니다. 뭐 유통 주식수가 300억도 안 되는 품절주에 가까운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마지막 결정적인 투자 포인트 힌트 남겨드립니다. 자, 이재명 지금 후보의 차기 대권 후보의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입니다. 우리 정치 테마주가 정책주도 있고 인맥주도 있고 뭐 지연, 혈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그 졸업한 우리 대학이 이제 중앙대학교 출신이시고 우리 본 기업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감사인이 어디 출신이다? 중앙대학교 출신이다. 우리 학연으로 엮이면서 우리 이재명 차기 대권 후보의 정치 테마주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종목이다라는 힌트까지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이 힌트 두 가지보다 이제 민경철 의원님이 정말 그날 아쉬워했던 걸 떠올리시면 여러분들 어떤 종목일지 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샵 008 2번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요. 저희가 자세한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요. LX 네트워크스이고요. 000680 코드번호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에 이 종목 가지고 나오시려다가 금방 급등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잠깐만 언급을 해드렸었고 자세하게 또 설명을 못 드렸잖아요.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 오늘은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매수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매수가를 굉장히 제가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플러스 16%라는 시세를 놓쳤기 때문에 자, 본 종목은 밑으로 손절가 2,800원 라인 제시해드리고요. 3,000원에서 3,300원까지 분할 매수로 비중 5% 종가 베팅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지금 현재가가 3,315원 라인을 지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뭐 한두 호가 정도, 지금 뭐 0.5%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지금 3,300원 부근까지 조정받기를 기도하시고요. 3,300원 부근 혹은 3,300원에서 3,000원까지 조정 시 우리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우리 단기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수익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칭을 하도록 하겠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매수 근거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대시세 초입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드리는데 자, 본
기업이 과거 우리 이재명 관련된 이슈로 자 과거의 뜨거운 시세를 분출시켰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과거 주가 자 2,900원에서 6,300원까지 자 정말 한 달 만에 100% 뜨겁게 시세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시세를 다 반납하면서 바닥을 다진 저점이 바로 자 3,100원 라인입니다. 자 3,100원에서 지금 현재가 3,300원인데요. 자 3,100원, 3,300원은 뭐다? 조정 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이 바닥권 영역에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제가 지난주 이제 화요일 자 11월 2일 화요일이죠. 자 제가 이날 자 우리 내일의 분 코너에서 이거 거래대금 터졌다. 대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졌기 때문에 이제 대시대 초입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이때 이제 이날 자 3,380원 부근 혹은 밑으로 공략하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이게 방송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16%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회를 우린 놓쳤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증시가 빠지고 있죠. 네. 지수가 빠짐에 따라서 본 기업의 주가도 과거에 우리 매수하고 16% 갔는데 그리고 나서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우리 분봉상의 바닥에서 다시금 우리 매수가 영역대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일봉상 바닥에서 최근 거래대금과 매기가 유입되면서 뭔가 이슈가 부각됐을 때 한번 단기 시세 분출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분봉상의 바닥권 영역에서 이제 막 다시 고개를 돌리면서 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으로 좀 잡아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거래대금 처음으로 폭발한 우리 날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 5월달 본 종목이 이재명 관련된 이슈로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네. 자, 5월 26일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상한가를 기록한 날 우리 시가가 2,8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2,800원 자, 돈을 써서 주가를 100% 끌어올렸는데 자, 이 2,800원 라인이 일봉상으로도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저는 기술적으로 2,800원 손절 잡고 3,000원에서 우리 3,300원 라인에서는 우리 종가 배팅 진행하셔도 좋고 그리고 종가상 기다려 봤는데 3,300원까지 안 빠집니다. 네. 하시면은 자, 플러스 1% 정도는 더 큰 행복을 위해서 1% 정도는 추격 매수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일단은 이제 LS 네트워크 우리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된다라는 말씀 남겨드렸는데 자 우리 정치 테마주는요 대선이 끝나면 모든 정치 테마주들은 큰 어려움과 주가 조정을 겪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LS 네트워크는 아직 이제 민주당의 차기 대권 후보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국민의힘당 우리 금요일에 선출된 우리 윤석열 후보 간의 여론조사 결과 TV 토론에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들의 공약 발표 등의 정치적인 이슈들이 연말까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거기서 누가 1등 하느냐 그게 이 종목들의 정치 테마주들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발표될 우리 여론조사 결과 우리 이재명 후보가 1위 했다라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은 이재명 동문, 중앙대 동문 출신의 우리 대표이사와 감사인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우리 LS 네트워크도 부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근거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LS 네트워크가 기업 가치적인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엄청난 저평가 구간입니다. 뭐 다른 정치 테마주들처럼 뭐 적자 지속에 실적 기반하지 않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요. 자, 본 기업은 우리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자, 일봉상의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800원 라인에 대한 우리 표시를 제가 일봉상으로 해보면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2,800원 라인이 큰 숲에서 보면은 우리 산맥으로 보면은 그냥 바닥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과거에 대시세 반납한 우리 이 2,800원 라인은 자, 그냥 손절 잡고 공략했을 때 저평가 영역에서의 좀 안정적인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정리의 말씀 남겨드리면서 자 우리 지난주 화요일에 수익과 행복 놓치신 분들은 오늘 매수 타점 줄 때 증시 조정받을 때 꼭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의 붐 종목은요, LS 네트워크였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 싶다, 종목들 분석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온라인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혹시라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또 계속 노란 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석해 볼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월부터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악재가 이미 시장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오히려 충격 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계속 조정을 받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원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 내외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어떻게 보느냐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제 디커플링이 최근에 이제 심화된 건 양국 간의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종 소비재 중심의 이제 산업 구조로 되어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재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 게 테이퍼링 같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상당히 호전돼서 발표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상승세의 주 원인인데요. 미국 S&P 500 기업 중에 지금 한 80% 정도가 시장 기대치 이상의 지금 실적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적치하고 인건비 상승 등 같이 이제 원가 상승 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이제 원가 상승 요인을 최종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지금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을 최근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국내 기업도 이제 3분기 실적은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실적 예측이 가능한 상장 기업 중에 50% 이상이 지금 시장 예상치 이상의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다르게 이제 주가는 잘 못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 기업이 중간재를 주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원청 업체 가격 정책에 따라서 납품하는 가격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재재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기업은 그거를 소비자한테 반영시킬 수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그걸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납품 업체에서 그 가격을 올려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납품 가격은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친다라는 겁니다. 최근 이제 공급망 혼란에 따라서 비용 상승에 따라 이제 기업 수익이 좀 악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도 이렇게 이제 비용 상승이 납품 가격에 반영을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4분기에서 내년 초까지 영업이익이 증가는 하겠지만 그게 증가 폭이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디커플링에 관련된 사항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시장과 계속해는 디커플링 현상 이야기 들어봤고요. 시장에서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가 대선 테마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차기 후보로 또 선출이 됐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 또 궁금하고요. 여기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테마나 정책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선 테마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인맥을 관련주하고요. 대선 공약 관련주다라고 구별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대선 후보 지금 선정 전에는 이제 인맥 중심의 이제 관련주가 크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나왔던 이재명 테마주나 윤석열 테마주 전부 다 해당 회사의 임원과 후보자 간의 이제 인적 관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각이 돼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후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상에서는 대선 공약 관련주가 움직일 확률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집권 시에 이제 어떤 산업군을 육성할지가 이제 대선 공약에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관련주가 형성되는 것처럼 대선 공약주도 이러한 그 후보의 정책에 따라서 그 테마주가 형성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후보가 아직 대선 공약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선 관련돼서 경제에 관련돼서 큰 그림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 같은 기본 시리즈의 방점이 돼 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민간 경제 생태계 복원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런 식으로 큰 그림만 아직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될수록 대선 공약이 구체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떠한 그 정확한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현 정부와 이제 대칭점의 경제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이제 탈원전이나 소득 주도 성장, 그다음에 뭐 재난지원금이나 수요 억제 부동산 정책 등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적인 이제 그런 관련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구체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탈원전 관련된 그런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원전 관련주가 최근에 이제 좀 급등한 측면은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는 조금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좀 관심 있게 봤었던 테마들이 아마 여행주, 항공주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이제 급등이 나오지만 사실 지난주까지는 좀 부진했었거든요. 리오프닝 관련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이 됐고요. 이제 일주일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말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바깥 외출이나 외식 등 야외 활동을 상당히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뭐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약세를 보인 이유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평균 2,187명으로 해서 2,000명대로 다시 올라왔다는 게 이제 투자 심리를 상당히 이제 위축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좀 후퇴할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기대감으로 리오프닝주가 이제 다시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마 이러한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주는 향후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일단 시가 됐기 때문에 환자 수가 증가를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계속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이 관련주 쪽으로는 일단 뭐 크게 조정을 보인다든가 하게 되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도 FOMC 회의 이후에 통화정책 변경,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게 됐고요. 네.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분위기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시장 상황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선진국 특히 중앙은행들의 향후 갈 길은 이제 뭐 돈을 더 풀고 금리는 더 내릴 때도 없고 네. 돈을 더 푸는 것도 이제는 중단하는 쪽으로 큰 방향은 잡혔는데 그 중에는 조금 깜짝 쇼를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말 바꾸는 데도 있고 한데 그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관심을 끌었던 몇 나라가 있죠. 첫째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이제 10월 27일 날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생각하기로는 12월부터 뭐 이렇게 종료하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그냥 한 달 앞당겼습니다. 그나마 이제 한 달 앞당겨서 당장 11월부터 양적 완화 없다라고 해버렸다는 것이죠. 뭐 여기 이렇게 관련 기사에서 내년에 주요 국가 이 정도 예상한다. 미국 같으면 한 번 정도 올리는 거 아니냐, 25bp 이런 식인데 이는 가봐야 하는 거고. 그다음 호주 중앙은행도 나름 의미가 있죠. 심지어 외환 딜러들은 호주 달러 움직임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국채금리 목표 폭이 쉽게 말해서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일본은행이 하던 그래서 국채 수익률을 갖다가 얼마 이상은 못 가게끔 얼마 이상 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 얘기는 뭐죠? 국채 가격이 높아지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좀 자기들이 사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걸 포기했다 하는 얘기고 또 금리 인상도 조금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 친 건 영란은행이에요.
영란은행은 마크 칸이 지난번 영란은행 총재, 캐나다에서 수입했던 그 영란은행 총재도 별명이 못 믿을 남자친구였는데 네. 말이 자주 바뀐다고 그 전통을 살렸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 사진 이렇게 올린 여기가 앤드루 베일리라고 지금 영란은행 총재인데요. 자, 이제 10월 19일 날 국내 기사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거예요. 그때는 뭐 이 베일리 총재가 그 당시 이제 무슨 G30 온라인 토론회에서 뭐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믿지만 좀 길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중앙은행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정도 말을 했으면 아 금리 이제 곧 올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제 시장은 생각할 만도 하죠. 그리고 또 통화정책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자산 매입 프로그램 양적 완화를 갖다가 올해 말 종료하기 전에 기준금리 0.1%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딱 2주 만에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금리 동결해버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전망이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훅 치고 나왔습니다. 네. 그랬더니만 아니 2주 사이에 말이 바뀌어? 이렇게 됐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가 하면은 영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 보세요. 거의 반토막 났어요. 한 0.8% 근방까지 가던 게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 금리 인상을 반영하던 단기물 금리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상황이 왔고 그 다음에 파운드도 이날 보시면 끝부분 끝에서 세 번째 캔들 보시면 파운드 가치도 훅 떨어진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시장에 타격을 줬었죠. 거기다가 이제 연준은 지난주 우리 목요일 새벽에 확인됐는데 우선 성명서에서 달라진 건 요거 하나. 인플레이션이 지금 엘리베이트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주로 일시적인 요인들을 반영한다가 아니고 살짝 말 바뀐 거 보시면은 이 팩터, 요인들이 that are expected to be transitory. 즉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또는 기대되는 그런 일시적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요인들. 말이 약간 바뀌었지만 이런 것들도 패드 워처들 사이에서는 연준이 일시적이라고 하던 그 주장에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네. 그렇게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이런 얘기고 테이퍼링 하기로 했다는 것은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익히 아시는 내용일 텐데 지금 이제 800억 달러, 400억 달러 국채, 모기 채권을 100억 불씩, 50억 불씩, 150억 불씩 그러면 딱 6개월 걸립니다. 아니다, 저기 8개월 걸리는 거죠. 8개월 걸리니까 11월부터 테이퍼링을 해서 8개월 걸리니 내년 6월에 끝나는 거고 이걸 참 소통은 잘해왔어요, 그동안. 내년 중간쯤, 내년 여름쯤 끝낸다고 했는 게 그런 상황이고 다만 하나, 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요 빨간색 글씨 보시면은 adjust the pace of purchase. 그러니까 이 뭐 양적 완화라고 사는 것이 됐건 사는 규모를 줄이게 됐건 어쨌거나 이 테이퍼링 규모 자체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조금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 융통성을 만들어 놨는데 요게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테이퍼링을 중단한다 이런 건 없어요. 테이퍼링 규모를 좀 늘리거나 줄일 수는 있다 했는데 시장이 나중에 이제 뒷목 잡는 경우는 그거죠. 지금은 150억 불씩 해서 내년 6월쯤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뭐 인플레이션 때문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갑자기 어느 순간 테이퍼링 규모를 더 키우는 거. 즉 양적 완화를 더 급격하게 빨리 마무리하는 뭐 그 상황이 올까 이제 이런 정도죠. 요약하자면은 다들 방향은 잡혔습니다. 네. 방향은 이제 긴축적으로 잡혔는데 그걸 가지고 어쩌하든 시장에 좀 충격을 안 주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과 소통을 했었고 연준이 힌트를 줬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크게 힌트를 받아서 증시에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또 다른 분위기였다는 거 살펴보셨고요. 네. 지금 속보 잠깐 전해드리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당국이 이제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국내에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 다시 증시 이야기로 가보면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는 계속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11월에 뭐 금리 인상하겠다 이것도 사실 우리 시장에서도 예견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 보이는 건가요? 뭐 어떻게 보면은
딴 데는 이제 군부를 떼고 있고 우리는 벌써 시작했고 금리 인상. 거기다가 또 한은에서는 그것도 했고요. 뭐 이주열 총재 그 정도까지 강하게 얘기했으니까 11월 달에 또 금리를 또 안 올리면 또 못 믿을 남자친구 2가 되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 차트 보시면 짜증나죠. 이 차트 보시면 진짜 우리 국내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날 만한 그런 그림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S&P 500 쭉쭉쭉 올라가는 와중에 이 노란색으로 처리한 부분 보세요. 우리는 그냥 뭐 지난 한 주 내내 제자리 걸음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왜 이럴까? 단순히 통화 정책 때문일까?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혹자들은 또 뭐 요소수, 뭐 이 물류 대란 이런 걱정도 한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반영됐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들이 이렇게 골고루 주식 들어갔다가 끌어올리면서 특히 지수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대형주들 이런 쪽에 돈이 골고루 가기보다는 워낙에 장 좋을 때 후딱후딱 그냥 돈 좀 마련하자는 마음에 이 IPO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런 식으로 돈이 잠겨버리니까 지난주만 해도 20조 원 가까운 돈, 20조 원 정도의 돈이 그냥 카카오페이 한 종목으로 그냥 잠겨버리잖아요. 네. 그런 시기니 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유상증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에. 뭐 그런 것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앞에서도 저희가 오늘장 이슈 칼럼에서도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공급망 우려 때문에 지금 디커플링 현상 나타나는 것이다. 국내 이제 업체들이 거의 제조 수출 업체가 많기 때문에 공급난 때문에 나타나는 디커플링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난이 좀 해소가 되겠다. 공급난이 해소가 되면 다시 커플링으로 이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럼 그 타이밍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또 거기에 부합하는 이제 상승률을 가져올 만한 산업은 또 어떤 쪽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이제 회의하겠죠, 정부에서. 네네. 모여서 회의하고 태스크포스 만들고 회의하고 대책 세우라고 한 말씀 하셨으니까 대책들 세우고 하겠죠. 네. 그 이제- 소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얼마나 실질적인 그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3년 전에 일본하고 한번 겪어봤잖아요. 일본이 갑자기 그 소재 부품 관련해서 확 틀어막아 버리니까 우리가 애를 먹었는데 그건 지나고 보니까 또 우리 이른바 소부장 쪽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대비를 할 수 있고 좀 너무 의존적인 그런 산업 구조를 갖다가 개편하는 또 좋은 자극이 됐던 긍정적인 면도 있죠. 네. 근데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정말 요긴한 것들 거의 바깥에다가 다 의존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 네네. 들죠. 특히나 그것도 중국이란 나라에 의존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와중에 그러면 관련해서 무슨 주식이 갈까요? 이런 거 따지는 거는 정말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거 계속되고 해결책 안 나오면은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깝깝하죠, 뭐. 미세먼지 대책 세운다고 한 것도 몇 년 됐습니까? 이것도 바람이 해결해 주는 거지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어요. 지난주 내내 여름 우리가 그 맑은 공기를 마시다가 지난주 얼마나 숨 막혔습니까? 그나마 이제 동풍이 좀 불어주니까 지금 이번 한 월, 화, 수는 조금 숨통 트일 것 같은데 뭐 더 얘기해봐야 네. 예. 네, 여기에 좀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려야 될 네. 것 같은데 요소수 대란이 지금 정말 난리잖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지금 정말 구급차들이 움직이지 못할 상황이라고 해서 소방대원들에게 요소수를 기부하는 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소수 때문에 기업들과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작살 난다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해결 안 되면은. 아, 네. 예. 이제 회의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시는 지금 국내 증시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걸로 추가 질문 좀 더 드려볼게요. 좌우지간
지난주 나왔던 얘기들 가운데 퀄컴만 보시죠. 네. 퀄컴 보시면은 이런 상황인데 금년 들어서 계속 흘러내리다가 지난 10월 달에 자사주 매입 발표하고 나서 조금 살아나다가 우째우째 안 됐던 게 딱 자기네들 4회계 분기 기준으로 뭐 지난 그겠죠. 7, 8, 9월이겠죠. 매출이 뭐 예상보다 좋았고 주당 순이익도 좋았다고 해서 하루에 13%나 뜁니다. 또 자사주 매입도 발표했어요. 그때 10월 12일 날 발표했는 이 100억 달러는 2018년에 말했던 100억 달러 외입니다. 자사주 매입 규모를 보니까 한 분기 매출액을 능가해요. 좌우지간 돈 생기면 전부 자사주 매입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엔비디아. 뭐 오늘부터 GTC라고 해서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고 오늘부터 한 4월 열리나 본데 여기는 또 갑자기 메타버스하고 AI라고 갖다 붙였어요. 네. 그 기대감이랍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12%가 뜹니다. 이런 종목이 거의 뭐 밈 주식이에요. 얼핏 지금 제로 헤지 기사 중에 보니까 무슨 뭐 프리미엄 멤버들만 보라 해서 내용은 못 보고 그냥 얼핏 제목만 봤습니다만 대충 내용이 그거 같아요. 실제 유통되고 있는 주식보다도 옵션에서 사고 팔겠다는 주식이 더 많다는 희한한 숫자가 나오고 있나 봐요. 지금 이게 뭔 소리냐. 완전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한때 포모 해서 Fear of Missing Out. 나만 이거 여기서 제외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공포감이라고 했던 이게 지금 극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데나 플랫폼, 아무데나 메타버스, 아무데나 AI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다 움직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번 주 여기저기서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닷컴 버블 때 닷컴 뭐 텔 들어가면 다 올라갔던 시절이 있는데 네. 그 시절을 겪고 나니까 분명 아마존닷컴이나 구글 같은 그런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무렵에 길길이 뛰었던 것 중에 지금 사라진 기업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 올드 제너레이션들은 새로운 기술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 갖다 붙이고 NFT 갖다 붙이고 무슨 AI 갖다 붙이고 플랫폼 갖다 붙이면 다 길길이 뛰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단순한 스토리가 아닌 실체가 있는 회사들만 향후 생존하고 주가도 정당화될 겁니다. 지금은 그 이전에 다들 눈이 뒤집혀서 돌아가는 그 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메타버스와 연관이 됐다만 하면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옥석 가리기가 또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짠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의심되는 연락 받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합니다. 이것 좀 꼭 기억하셔서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